이 사연은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75번째 생일을 혼자 맞이했습니다. 작은 원룸안 조촐하게 차린 생일상 앞에서 초를 불어 끄며 소원을 빌었죠. 아들 대연이가 행복했으면. 순자 할머니의 소원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자신의 행복보다 아들의 행복이 먼저였으니까요. 창문 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순자 할머니는 커피 한 잔을 홀짝입니다. 남편이 30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홀로 외아들 대연이를 키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고 아들에게만큼은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대연이는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고 지금은 부장 자리에 올랐죠.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순자 할머니는 작은 방 안을 둘러봅니다.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텔레비전, 바랜 커튼까지 모두 20년은 더 된 물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충분했습니다. 검소한 생활은 그녀의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전화기가 울립니다. 대연이의 아내 미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내일 태국 여행 가는 거 아시죠? 집에 있는 화분 좀 신경 써주세요. 특히 거실 선인장, 물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경의 차가운 목소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미경은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순자 할머니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서툰 며느리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경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알았어. 걱정 말고 잘 다녀와. 그리고 어머니,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요. 우리 집 오실 때 친구분들 데려오지 마세요. 지난번에 어머니 친구분들이 와서 우리 집 소파에 얼룩 남겼잖아요. 그거 비싼 외국산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순자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난달 친구들과 함께 대연이네 집에 들른 것은 대연이 생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경은 그날도 못마땅한 얼굴로 순자 할머니와 그 친구들을 대했습니다. 미안해. 다음부턴 그러지 않을게. 그래요. 아,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집 열쇠 복사해서 이웃에게 맡겨두는 일은 없으시죠? 도둑이라도 들면 어떻게 해요? 이웃이라는 건 20년 넘게 옆집에 살았던 김할머니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아플 때마다 김할머니가 약을 사다 주고 밥을 챙겨줬지만 미경의 눈에는 그저 수상한 이웃일 뿐이었습니다. 알았어, 미경아. 어머니, 미경아가 아니라 미경 씨라고 불러주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부르시면 친정 어머니한테 혼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요. 순자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딸을 얻는 게 아니라 아들을 잃는다더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대연이는 결혼 후 점점 어머니에게서 멀어졌고 미경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미경 씨. 잘 다녀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경은 항상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시어머니는 경제력도 없고 도움도 안 되니 정말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걸 우연히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대연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마지막으로 인사라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현관 앞에 놓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출발했습니다. 화분 잘 부탁드려요. 마이너스 미경 올림.
순자 할머니는 쪽지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경은 자신을 집에 들이고 싶지 않아 일부러 일찍 나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이웃 주민이 순자 할머니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아, 어머님. 아드님 부부 방금 떠났어요. 큰 캐리어 끌고 가던데 여행인가 봐요? 네, 태국으로 열흘 여행 간대요. 부럽네요. 저희 아들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저한테 여행 한번 시켜준 적이 없어요. 어머님은 아드님이 효자신가 봐요. 순자 할머니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대연이가 어머니를 여행 보내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명절에 고향에 내려갈 때도 미경이 귀찮아해서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한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낡은 등기부등본과 건물 관련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상가 건물의 소유권 증명서였습니다. 실제로 순자 할머니는 20억 원이 넘는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토지를 30년간 꾸준히 관리하고 투자에 일구어낸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사실을 아들에게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것을 수없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랐고 언젠가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 유산으로 물려줄 계획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인가 보구나. 순자 할머니는 서류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래도록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미경의 무시와 대연이의 무관심이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으니까요. 결심이 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오기 전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전화기를 들어 오래된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정부동산인데요. 정 사장님, 저 박순자입니다. 제 집 팔기로 했어요. 정부동산 사장은 순자 할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순자 할머니가 집을 판다는 말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순자 씨,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드님은 아세요? 순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대연이는 모르는 일이야. 지금 태국 여행 갔거든. 나 혼자 결정한 거니까 걱정 말고. 전화를 끊고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이 작은 집은 그녀의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들 대연이가 자라난 곳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추억도 그녀를 이 집에 묶어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정부동산 사장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집 상태를 꼼꼼히 살핀 후 그는 순자 할머니에게 시세를 알려주었습니다. 요즘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라서 4억 5천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된 집이지만 위치가 좋으니까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팔아주세요. 서류는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정 사장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 집을 파시면 어디서 사실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내 갈 곳은 따로 있어.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또 다른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상가 건물 관련 서류였습니다. 그녀는 건물주였지만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믿을 수 있는 관리인을 통해 운영해왔고 월세 수입은 별도의 계좌에 모아두었습니다. 그 돈으로 건물 2층에 작은 오피스텔도 마련해 두었죠. 이제 거기서 살면 되겠구나. 순자 할머니는 20, 30년간 감춰온 비밀을 생각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아들 대연이에게 돈의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를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돈을 쫓다가 인간성을 잃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요. 그래서 겉으로는 검소한 생활을 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대연이가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길 바랐고 언젠가 모든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연이는 결혼 후 점점 변했고 며느리 미경의 영향으로 물질적인 가치만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돈이 없는 짐으로 여기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놀랍게도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동네라며 급하게 계약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필요한 집만 챙겨 건물 2층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새 집은 그동안의 낡은 원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편안했습니다. 오피스텔로 이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순자 할머니는 건물 1층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내일 귀국해요. 화분은 잘 관리하고 계시죠? 순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미경 씨. 내가 이사를 해서 화분을 볼 수가 없었어. 네? 이사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어. 너희가 돌아오면 자세히 설명해 줄게. 미경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디로 이사하셨다는 거예요? 대연 오빠한테 말도 안 하고.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세요? 순자 할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집, 내 결정이야. 내일 돌아오면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은 후 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50년 넘게 참고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모진 세상과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자격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대연이와 미경은 황급히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순자 할머니가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한 곳에는 낯선 부부가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여기 박순자 씨는 어디로 가셨나요? 대연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아, 전주인 할머니요? 일주일 전에 이사 가셨다고 부동산에서 들었어요. 저희가 이 집을 샀거든요. 미경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집을 팔았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대연이는 충격에 휩싸인 채 정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정 사장은 미안한 표정으로 대연이를 맞았습니다. 대연 씨, 어머님이 직접 결정하신 거라 내가 말리지 못했네. 어머님이 남긴 메모가 있어요. 대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받아들었습니다. 대연아, 엄마가 집을 팔고 새 출발을 했다. 너희가 돌아오면 강남역 근처 행복한 하루 카페로 와라. 거기서 만나자. 마이너스 엄마가. 대연이와 미경은 곧바로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카페는 깔끔한 인테리어의 고급 카페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창가에 앉아있는 순자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세련된 옷차림이었고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집은 왜 팔고 어디서 살고 계신 거예요? 대연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앉아라. 너희에게 할 이야기가 있구나. 미경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어머니를 무시하는 기색이 남아 있었지만
집이 팔렸다는 사실에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집을 파셨어요? 어디서 사실 건데요? 요양원이라도 가시게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건물이 보이니? 여기서 보이는 저 상가 건물, 엄마가 주인이란다. 대연이와 미경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그 건물은 강남에서도 알아주는 대형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그게 무슨?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오랫동안 감춰왔던 강인함이 빛났습니다. 20년 넘게 감춰온 비밀을 밝힐 시간이 왔습니다. 엄마가 건물주라고요? 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강남 외곽에 작은 땅을 남겼었어. 그 당시엔 별 가치가 없는 땅이었지. 하지만 엄마가 30년 동안 차곡차곡 투자하고 관리했단다. 지금은 20억이 넘는 가치가 있는 건물이 됐지. 대연이는 서류를 훑어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찍힌 박순자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미경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지금까지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작은 집에서 검소하게 사셨던 거예요? 미경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했어. 대연아, 엄마는 내가 돈 때문에 인격이 망가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봐왔거든. 대연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경제적으로 무능한 노인으로 여겼던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대연이가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특히 미경 씨, 당신은 내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이 무시했나? 경제력 없는 시어머니가 부담스럽다고 친구들에게 말하던 것도 다 들었어.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가 친구들에게 했던 말을 시어머니가 들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냥 농담처럼 한 말이었어요. 저는 정말로. 순자 할머니가 손을 들어 미경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의 진심은 이미 충분히 보여줬으니까. 카페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럼 어머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집은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걱정 말아요. 너희 집은 그대로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용돈 한 번 받은 적 없잖아.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다만 이제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그럼 어머니 재산은?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경의 속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미경의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을 테니까요. 원래는 대연이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어. 그게 엄마의 계획이었지. 하지만 지금은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너희가 보여준 태도를 생각하면 그럴 이유가 없어졌어. 대연이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네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대연아, 내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변했는지 알아? 엄마를 무시하는 미경의 행동을 보고도
한 번도 말리지 않았어. 내 아내 눈치만 보면서 엄마는 뒷전이었지. 대연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경이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할 때마다 그는 그저 침묵으로 동조했을 뿐입니다. 미경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목소리는 애처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순자 할머니는 미경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억 원의 재산 앞에서 미경의 태도가 바뀌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죠. 미안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그 순간 미경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진짜 딸처럼 모실게요. 제발. 순자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녀는 미경의 어깨를 잡고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그녀의 눈물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경의 눈 속에는 여전히 계산적인 빛이 번뜩였으니까요. 미경 씨, 내가 당신을 이해해요. 당신은 지금 내 재산에 관심이 있는 거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20억이라는 숫자가 보이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잖아요. 미경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속내를 시어머니가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이었습니다. 대연이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돈에 눈이 먼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연아, 엄마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만약 내가 정말로 가난한 노인이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용서를 구했을까? 정직하게 대답해봐. 대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일어섰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희와는 이것으로 끝이다. 엄마, 대연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유산은요? 엄마 재산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관심사가 오직 돈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한 가지만 확실히 말해둘게. 짐승만도 못한 자식에게 줄 바엔 차라리 불우이웃을 돕는 게 낫겠구나. 그 말을 남기고 순자 할머니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에는 충격에 빠진 대연이와 미경이 남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카페를 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비로소 그녀는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그녀를 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야 내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남편에게 말을 건네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을 살 거예요. 카페에 홀로 남은 대연과 미경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어떡해. 20억이라니.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엄마가 그동안 말씀을 안 하셨을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대출 갚으면서 살았는데. 대연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미경이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부자셨다면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야지. 우리 아파트 대출금 이자만 해도 매달 300만 원이나 나가는데 어머니가 도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두 사람은 순자 할머니의 비밀보다 자신들이 받지 못한 경제적 혜택에 더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상처받았을 감정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연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해야 해.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제부터 정말 잘 모시겠다고. 미경도 급히 일어났습니다. 맞아, 오빠.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어머니가 마음을 돌리실 거야. 어차피 친자식인데. 두 사람은 서둘러 카페를 나와 순자 할머니가 가리킨 건물로 향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하자 그 규모에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고급 상가 건물은 강남의 중심부에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세련된 인테리어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는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박순자 씨를 찾고 있는데요. 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두 사람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을 찾으시나요? 약속이 있으신가요? 사장님이라는 호칭의 대연과 미경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저희가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대연이 말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 사장님의 아드님이세요? 사장님께서는 2층 사무실에 계십니다. 하지만 직원이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오늘은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특히 가족은요. 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그들의 방문을 예상하고 차단했던 것입니다. 제발요, 꼭 뵙고 사과드려야 해요. 미경이 애원했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아드님과 며느님이 오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장님께서 만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나중에 다시 오시라고. 대연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친아들인데.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순자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우아한 헤어스타일을 한 순자 할머니는 당당하게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왔습니다. 엄마, 대연이 다가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손님들이 불편해합니다. 미경이 급히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실게요. 순자 할머니의 눈빛은 변함없이 차가웠습니다. 2층 회의실로 올라가죠.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네요. 세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은 넓고 깔끔했으며 창밖으로는 강남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테이블 끝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머니를 함부로 대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효도할게요. 어머니 말씀 잘 듣고 필요한 거 다 해드릴게요. 대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효자가 되지 못했어요. 엄마 혼자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는 제가 잘할게요. 순자 할머니는 두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미경 씨,
내가 20억 원이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을까요?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답을 대신했습니다. 대연아, 너는 어떠니? 엄마가 가난한 노인이었다면 지금처럼 미안하다고 했을까? 대연도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너희가 미안해하는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내 돈 때문이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진짜 어머니가 소중해서. 미경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거짓말 그만해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내가 다 알아요. 대연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그럼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엄마가 이렇게 부자라면 저희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순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래, 역시 내 관심사는 돈뿐이구나. 엄마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군. 대연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하셨냐고요. 저한테 진실을 말씀해 주셨으면. 순자 할머니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분노보다 슬픔이 더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연아, 엄마가 너를 키우면서 가장 두려웠던 건 내가 돈에 현혹되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 돈 많은 집 아들이라고 자만하거나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검소하게 살면서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하길 바랐던 거야. 대연은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결혼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면 그때 모든 걸 물려줄 생각이었어.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미경을 만난 후부터 너무 변했어. 미경이 나를 무시할 때마다 내가 한 번이라도 엄마 편을 들어준 적 있니? 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경은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비틀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진심이 드러나는 법이야. 너희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했니? 그게 너희의 진짜 모습이야. 미경이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요. 내 재산은 불우이웃을 위해 쓰기로 했어요. 이미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밟고 있어요. 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엄마 아들이에요. 아들이라면 엄마가 어려울 때 지켜줘야지. 돈 때문에 찾아온 아들은 필요 없어. 순자 할머니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은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었고 대연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엄마, 대연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대연과 미경은 회의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20억 원의 유산을 잃은 것보다 어머니의 마음을 영영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미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오빠,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우리가 친자식인데 법적으로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대연은 멍한 표정으로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순자 할머니는 건물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게를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와 소파에 앉자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대연은 미경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할 거야? 이대로 포기할 거야? 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경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가 그렇게 홀로 고생하셨는데 우리는 무시했잖아. 미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오빠 생각해봐. 20억이라고. 그런 돈을 그냥 포기할 거야? 대연은 미경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어. 항상 엄마를 무시하고. 뭐, 이게 다 내 탓이라는 거야?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빠는 내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얼마나 간섭했는데. 대연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간섭? 엄마가 언제 간섭했어? 오히려 너무 조용히 지내셔서 우리가 신경도 안 썼잖아. 부부의 언쟁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연은 혼자 어머니의 건물로 향했습니다. 미경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어머니께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로비에 도착했을 때 어제의 직원이 그를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장님께서는 오늘 외부 미팅이 있으셔서 건물에 안 계십니다. 언제 돌아오시나요? 대연이 물었습니다. 직원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께서 특별히 가족분들과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연은 좌절감에 어깨가 처졌습니다. 그는 로비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무시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모든 희생을 감내하며 자신을 키운 어머니였는데 그는 결혼 후 어머니를 등한시했습니다. 저기, 혹시 박대연 씨 아닌가요? 낯선 목소리에 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저는 김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의 법률 담당이죠.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김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대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대연아, 엄마가 너무 냉정했다면 미안하구나. 하지만 너와 미경이 엄마를 대했던 방식은 정말 상처가 되었어. 돈이 전부가 아니란다. 가족의 정과 존중이 더 중요해. 엄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해. 그동안 미루었던 꿈들을 이루며 살고 싶어. 너희에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은 없지만 아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하나 남기고 싶었어. 대연아, 내가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길 바란다. 엄마가. 편지와 함께 봉투 안에는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김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어머님께서 설명해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열쇠는 강남역 근처 은행에 있는 금고 열쇠입니다. 그 금고 안에는 어머님께서 30년 동안 쓰신 일기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값진 유산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요?
꼭 뵙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당분간 만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시다고. 그날 오후 대연은 은행을 찾아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일기장은 대연이 태어난 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85년 10월 15일. 오늘 우리 대연이가 태어났다. 너무 작고 여린 아기인데 이렇게 강한 울음소리를 내다니. 여보, 당신이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우리 아들 건강하게 자라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다. 대연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일기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홀로 아이를 키우는 고단함, 그리고 아들을 위한 끝없는 사랑과 희생. 1995년 6월 3일. 오늘 대연이가 중학교 입학시험에서 전교 1등을 했다. 너무 자랑스럽다. 야간 일을 하며 공부를 도와준 보람이 있다. 피곤해도 대연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다. 아이가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위해 희생했는지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005년 12월 25일. 대연이가 대기업에 취직했다. 내 아들이 자신의 힘으로 성공한 것이 너무 기쁘다. 건물 투자도 점점 수익이 나고 있다. 언젠가 대연이에게 모든 것을 물려줄 생각이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돈이 우리 아들을 변하게 할까 두렵다. 2018년 5월 10일. 오늘 대연이가 미경이라는 여자와 결혼했다. 며느리는 조금 차갑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이 들겠지. 대연이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하다. 그리고 마지막 일기장에는 최근 몇 년간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8월 15일. 미경이 오늘도 나를 무시했다. 내가 경제력 없는 시어머니라고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너무 상처받았다. 하지만 대연이를 위해 참는다. 2025년 2월 20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미경이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대연이는 아내 편만 든다. 이제는 내 삶을 찾아야겠다. 재산을 공개하고 새 출발을 할 때가 왔다. 대연은 일기장을 덮고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외롭고 상처받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무시하고 방관했는지도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대연은 미경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일기장 내용을 미경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 알겠어? 우리가 얼마나 어머니를 아프게 했는지. 미경은 일기장을 읽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뭘 어쩌라는 거야? 어차피 재산은 다 불우이웃 돕는다며? 우린 이미 다 잃었잖아. 대연은 미경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아내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너 정말 돈밖에 안 보여? 이건 우리 어머니의 인생이야.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전혀 안 느껴져? 미경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한테 그런 감정 쇼하지 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우리가 20억을 잃은 거야. 당신 어머니 감정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대연은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미경이 물었습니다. 난 어머니께 진정으로 사과드리러 갈 거야. 그리고 당신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알겠어.
내가 얼마나 어머니를 아프게 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난 돈보다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미경은 대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미쳤어? 20억을 포기한다고? 정신 차려. 대연은 미경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야. 이제야 어머니 말씀이 이해돼. 그는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미경의 외침이 뒤에서 들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그것이 지금 그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대연은 밤새 도시를 헤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용서를 구하는 것. 아침이 밝아오자 그는 어머니의 건물 앞에 다시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직원들은 그를 막았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출장 중이십니다. 언제 돌아오실지 모릅니다. 좌절한 대연은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문득 김 변호사의 명함이 생각났습니다. 어제 받았던 그 명함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박대연입니다. 어머니를 꼭 뵙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대연 씨, 어머님께서는 당분간 만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제발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일기를 읽고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실은 사장님께서 오늘 오후에 자선재단을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강남구 한복판에 있는 희망의 손길 재단이요. 그곳에서 기부금 전달식이 있을 거예요. 대연은 급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재단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취재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검은색 차가 멈추고 순자 할머니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정장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박순자 회장님, 이번 기부금이 10억 원에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사람의 진심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죠. 저는 그것을 잃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때 대연이 군중 사이에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재빨리 대연을 막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손짓으로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괜찮아요. 제 아들입니다. 경호원들이 물러나자 대연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의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일기를 읽고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몰려했는지 용서해 주세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일어나라, 대연아. 순자 할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대연은 일어났지만 고개는 여전히 숙인 채였습니다. 어머니, 이젠 돈 같은 건 관심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의 용서를 받고 싶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적절하지 않구나. 둘은 재단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회의실에서 마주 앉은 모자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경은
순자 할머니가 먼저 물었습니다. 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헤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일기를 보고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미경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방관했는지, 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대연아, 엄마가 너에게 바란 건 돈에 현혹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길 바랐던 거야. 이제 알아요, 어머니.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대연아. 상처는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으니까. 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어머니의 신뢰를 다시 얻을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경과 헤어진 거니?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대연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일기를 보고 미경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녀는 여전히 돈에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그런 가치관을 공유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가치가 뒤늦게 깨달아졌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때 문이 열리고 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기부금 전달식이 곧 시작됩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곧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연아, 오늘 행사가 끝나면 더 이야기하자. 내가 진심으로 변했다면 엄마도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어. 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하는 동안 대연은 재단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경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대연이 냉정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오빠 어디 있어? 집에 빨리 돌아와.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미경 씨,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죠? 우리 사이는 끝났습니다. 오빠, 제발. 내가 진짜 반성하고 있어. 어머니께도 사과할게. 대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 와서 왜 그러는 거죠? 어머니의 재산이 결국 나에게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전화 너머로 미경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이제 그만두세요, 미경 씨. 우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전화를 끊은 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일기를 통해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으니까요. 1시간 후 기부금 전달식이 끝나고 순자 할머니가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대연아, 같이 가자. 이야기할 게 많구나. 두 사람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강남의 번화가를 지나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공원,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자주 데려갔던 곳이야. 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공원에서 놀았던 순간들, 어머니가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던 모습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어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 앞으로가 중요한 거야. 차는 한강변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최근에 산 집이야. 같이 들어가자. 우아하게 꾸며진 아파트에 들어서자 대연은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따스한 색감의 인테리어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나를 위한 공간을 마련했어. 30년 동안 참고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행복할 차례라고 생각했거든. 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는 그동안 너무 희생하셨으니까요. 순자 할머니는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한강 위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연아, 내가 정말 변했다면 엄마는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 대연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야. 엄마의 재산을 전부 불우이웃에게 기부할 생각이었지만 내가 진정으로 변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볼게. 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냥 어머니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 말을 듣고 싶었단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서 모자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지 못했던 솔직한 대화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을, 대연은 어머니에 대한 그동안의 무관심을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어요. 미경의 행동을 보고도 제가 말리지 않았던 것, 어머니를 소홀히 대했던 것, 다 저의 책임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일부 책임이 있어.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건 내가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알기를 바랐기 때문이야. 밤이 깊어갔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끝날 줄 몰랐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하나둘 풀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인가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볼 생각이야. 그리고 자선 사업에도 관심이 생겼어. 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릴게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연아, 내가 정말 변했구나. 다음 날 아침, 대연은 어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어젯밤 대화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그때 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경이었습니다. 받지 않아도 돼.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어디 있어? 집에 안 들어오고. 우리 이야기해야 하잖아. 미경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미경 씨, 이미 모든 이야기는 끝났어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밟을 거예요. 뭐? 이혼? 오빠, 제발. 내가 잘못했어. 이제부터는 어머님도 잘 모실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대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미경 씨.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럼 재산은? 우리 집은? 나는 어떻게 살라고. 대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당신에겐 그것이 중요하군요. 집은 당신이 살아도 좋아요. 제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의 절반은 당신 몫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완전히 끝입니다. 전화를 끊은 대연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에는 안도와 자랑스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대연아, 넌 정말 변했구나. 어머니 덕분입니다. 이제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니까요. 아침 식사 후 순자 할머니는 대연을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연이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다 모으고 계셨군요. 대연이 놀라워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내 전부였으니까.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편지야. 내가 25살이 되면 주려고 했는데 그동안 계속 미루고 있었어. 대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35이 된 지금에야 아버지의 편지를 읽게 되다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대연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는 25살 어엿한 성인이 되었겠구나. 아빠가 너의 성장을 지켜보지 못해 너무 아쉽구나. 하지만 엄마가 너를 훌륭하게 키우리라 믿는다. 아들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란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된 마음,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삶이란다. 우리 가족에게는 작은 재산이 있단다. 하지만 그것이 너의 인생을 결정짓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내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고 그 후에 그 재산의 가치를 알게 되길 바랐단다. 아들아, 언제나 엄마를 존중하고 사랑하거라. 엄마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사랑한다, 내 아들. 아빠가 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도 더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메시지가 지금의 그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순자 할머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 돈보다 사람을 중요시했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랐단다. 그날 오후 순자 할머니는 대연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대연아, 엄마가 하는 자선재단 일을 함께 하지 않을래? 너의 경영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대연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아. 내가 옆에서 도와준다면 큰 힘이 될 거야. 대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꺼이 돕겠습니다. 제가 회사에 사표를 내고 어머니 일을 돕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내일도 중요하니까. 시간 날 때마다 도와주면 돼.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오랜 친구들을 초대해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대연은 어머니의 친구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쪽은 제 아들 대연입니다. 순자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이들 중에는 이웃에 살았던 김할머니도 있었습니다. 미경이 그토록 경계했던 그 이웃이었습니다. 대연이 정말 오랜만이구나. 내가 어릴 때 내가 많이 돌봐줬었는데 기억나니? 김할머니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대연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김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 어머니가 너에 대해 항상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단다. 모임은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대연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를 목격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겉으로 보이는 검소한 모습과 달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대영과 순자 할머니는 다시 테라스에 나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머니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서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행복했어. 내 아들이 진정으로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때 순자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확인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경이네. 대연도 놀랐습니다. 미경이요? 왜 어머니에게? 순자 할머니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경 씨. 어머님, 제발 좀 만나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미경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경 씨, 이미 모든 일은 끝났어요. 대연이도 결정했고, 나도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해도 소용없어요. 어머님, 제발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순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미경 씨,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관계는 이것으로 끝났어요. 당신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를 끊은 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대연아.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모자는 오랜 시간 별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어가고 새로운 희망이 그들의 가슴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봄 강남의 한 공원에서 희망의 손길 자선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대연이 함께 설립한 재단의 첫 번째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공원 곳곳에는 다양한 부스가 설치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대연아, 저쪽 부스는 어떻게 됐니?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대연은 태블릿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다 준비됐습니다, 어머니.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도 곧 시작될 거예요. 지난 1년간 순자 할머니와 대연은 희망의 손길 재단을 통해 다양한 자선 활동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부로 시작했지만 점차 저소득층 어린이 교육 지원, 노인 복지 프로그램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대연은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재단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인 걱정도 있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아들이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대연 씨, 이쪽 음료 부스에 물이 더 필요해요. 재단의 젊은 직원이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곧 보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대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제 재단의 실무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자산 관리부터 재단 운영까지 모든 일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장학생들이 도착했네요. 대연이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10명의 대학생들이 공원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희망의 손길 재단의 첫 장학생들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밝은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장학생 중 한 명이 대표로 나서서 인사했습니다. 박순자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순자 할머니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정중히 멈추게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필요 없어요. 대신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다른 이들을 도와주세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바자회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높았고 언론의 관심도 받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인터뷰에서 재단의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재단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교육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대연은 스태프들에게 마무리 지시를 내리고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공원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성공이었어요. 대연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연이가 있어서 가능했던 거야. 혼자였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없었을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미경 소식은 들었니? 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혼 후로는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이혼 절차는 예상보다 순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미경은 처음에는 재산 분할을 두고 갈등을 일으켰지만 결국 대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파트와 일부 재산을 미경에게 주고 대연은 새 출발을 했습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더구나. 미경이가 작은 패션 브랜드를 시작했다고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대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미경이 그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사람은 변하는 법이야. 어쩌면 우리와 헤어진 후 미경이도 무언가를 깨달았을지도 모르지. 대연은 어머니의 넓은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미경에게 그토록 상처받았음에도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그녀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갖다니.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나이 들수록 깨닫는 거야. 미움은 미워하는 사람만 아프게 한다는 걸. 이제는 그저 모든 이에게 행복이 있기를 바랄 뿐이야.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공원에는 이제 몇몇 스태프들만 남아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대연은 천천히 공원을 걸었습니다. 대연아, 요즘 행복하니? 순자 할머니가 문득 물었습니다. 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합니다. 처음으로 제가 하는 일에 진정한 의미를 느끼고 있어요. 그것이 엄마가 바라던 거야. 내가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알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대연이 운전석에 앉고 순자 할머니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갈게요. 대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차는 강남의 번화가를 지나 한적한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마침내 아담한 단독주택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대연은 비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구입한 집이에요.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완전히 꾸며지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집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작은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고 그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연아, 이 모든 걸 내가 준비한 거니? 대연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특별한 날이라서요. 특별한 날? 오늘이 어머니가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지 정확히 1년 되는 날이에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날이죠.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대연아, 고마워. 엄마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모두 내 덕분이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대연은 어머니에게 집안을 안내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한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 방은 특별히 어머니를 위해 준비했어요. 대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대, 책장, 그리고 작은 테라스까지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순자 할머니의 오래된 사진들과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연아, 이게 무슨 뜻이니? 어머니, 저와 함께 살아주세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모실 차례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감동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대연아, 난 내 공간도 있고, 물론이요, 어머니. 어머니의 집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끔 이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겠어요. 제가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서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대연아. 정말 기쁘구나. 두 사람은 방 안의 작은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남편에게 말을 건네듯 중얼거렸습니다. 대연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돈만 쫓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니야, 대연아. 내 안에 있던 선한 마음이 결국 빛을 발한 거야. 밤은 깊어갔지만 모자의 대화는 끝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대연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강남의 작은 집에서 모자는 서로에게 감사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돈이 전부가 아님을, 진정한 가치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작은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순자 할머니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홀로, 그러나 결코 외롭지 않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돈이나 물질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진심 어린 사랑, 그리고 정직한 관계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순자 할머니처럼 우리 모두는 때로 인생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항상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연이 깨달았듯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견됩니다. 물질적인 것을 잃는 것이 때로는 더 소중한 것을 얻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참된 가치를 찾고 계신가요? 혹시 주변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모두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